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한국의 워렌 버핏 그 가치 투자 철학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그러한 투자 회사의 자산운용 대표이신데요. 최준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준철 대표님은 우리 구독자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투자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우리 최준철 대표를 막 어떤 분이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이분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꼭 듣고 싶다. 이분에게 뭔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또 동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아주 귀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그다음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네, 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창업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창업하셨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96년도였었고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가치 투자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좀 안 좋은 거, 뭐 도박처럼 이렇게 돼야지 이런 좀 의문이 있던 차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 확인하게 됐고요. 그런 주식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좀 덜어보자, 생각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치 투자를 확산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게 되고 신문도 내게 되고 뭐 주식 게시판에 글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신이 뭐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차려서 우리가 돈을 맡기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제안이 오던 시기가 이제 2003년도 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타인의 돈을 합법적으로 맡아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투자자문사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서 2003년도 8월에 VIP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서 보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대단한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하고 계신 그 VIP 자산 운용의 어떤 자랑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이제 추가로 내가지고 사실 16년 동안 이제 2번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2번이 이제 한 번은 금융위기였고 한 번은 이제 작년에 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지만 뭐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또 조금 선방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저희한테 이제 돈을 맡기시면 뭐 연간 단위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드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이너스의 폭을 가장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꾸준히 장기로 복리로 수익률을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의 결과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요. 뭐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도 마이너스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쌓아왔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과 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가 뭐 가치 있는 거를 산다, 뭐 가치가 증가하는 걸 산다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치 투자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가치라는 말을 해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뭐 불교가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가치 투자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들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승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만드셨던 분이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는 게 가치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데 이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버핏은 이제 버크샤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하기에는 이제는 약간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펀드로서 이제 버핏의 철학, 그레이엄의 철학을 가장 또 현대에 맞게끔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또 루앤커니프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펀드가 이제 세콰이어 펀드, 아카시아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운용하는 그 분들, 뭐 그렉 알렉산더 이런 분들을 또 저는
이제 제 직업적인 면에서 이제 버핏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롤 모델로서 또 그분들의 운영 방식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에서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왕 그렇게 그 롤 모델로 삼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가장 좀 도움이 됐던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 뭐가 네.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다라고 하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불교에 입문한다면 이제 불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가치 투자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은 뭐 투자자들 간에 거래하는 어떤 투기를 하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소유권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업의 소유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저희가 운전할 때 늘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실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항상 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리스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기둥이고요. 이제 마지막 기둥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제 의인화된 표현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장 가격을 저희가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은 늘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 오늘은 예를 들면 포스코를 뭐 40만 원에도 제한했다가 어느 때는 또 20만 원에도 제한했다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다른 가격들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미스터 마켓과 거래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미스터 마켓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우울증에 걸려서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는 사고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조증인 상태에서 가격을 높게 제시할 때는 팔고 이렇게 시장을 적절하게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고 그게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이런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일단 먼저 읽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고 이 투자에 뛰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근데 어쨌건 이제 16년간 예. 이제 사업을 해 오시면서 물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로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네.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라고 하면 시장의 사건들이라고 하면은 IMF 사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IT 버블, 그리고 IT 버블의 붕괴, 뭐 9.11 테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용카드 버블이라든지 뭐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뭐 소소하게는 뭐 최근에 미중 분쟁, 뭐 유럽의 금융위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고르라고 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IMF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남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심적인 동요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이 투자를 할 건데 이제 처음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뭐 배움의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는 좀 달랐던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 30%, 40% 이런 걸 나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제 돈이 깨지는 걸 넘어서 이제 남의 돈이 깨졌을 때 그 책임감과 상실감, 이제 이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아마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 종목을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뭔가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굉장히 심적인 동요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다들 좀 예민하고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직에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또 일어날 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얻은 교훈은 정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하면은 좀 현명하게 잘 넘기고 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수익률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 조직의 결속력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철학 이런 것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운영하던 금액이 투자했던 네.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 한 2,5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1,000억 수준까지 이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나고 이제 환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뭐 아무래도 회사가 기울다 보니까 이제 조직원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이탈하는 조직원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 2008년 갑작스러운 금융 사태 때문에 1,500억 가까운 손실을 네. 봤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러니 얼마나 그 중압감이 예. 내 자기 돈이어도 그럴 텐데 네. 남의 돈이면 훨씬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상실감이 들더라고요. 고객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는 그렇게 저희를 좀 숭상해줘. 워낙 수익률이 돈을 좋았으니까. 벌어주니까. 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쓰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받는 그런 좀 비난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또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었고 그렇지, 그러네요. 또 진짜. 당시에 금융위가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약간 추억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전 세계가 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언제 이게 끝날 거다 뭐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내공이나 경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거기에 또 다양한 실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실수를 안 했는데 그런 꼴을 당했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제 자책감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 잠깐 기억 떠벌려 보면은 뭐 요번에도 뭐 코스닥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네. 그 당시 정말 하한가 연속 뭐 3일, 4일, 5일 막 네. 연속으로 갔었잖아요. 점하. 저도 이제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운용팀이랑 같이 워크샵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네. 이제 출발하기 전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마이너스 한 3%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점심 먹으러 이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뭐 마이너스 6% 이러더니 이제 오후에 거의 장 끝날 때쯤 되니까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여서 원래 이제 저희가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게 이제 그런 거 다루지도 못하고 그냥 다들 걱정만 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정말 힘들었을 시기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 특히 말씀하셨지만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수강을 하면서 뭐 경영도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직원들을 좀 더 이제 현명하게 잘 끌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수업들도 듣고요. 그리고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이게 남 탓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시장 때문에 혹은 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빼가는 고객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이제 나한테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자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다시 이제 리빌딩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 이게 과연 튼튼한 종목인가? 아니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점차 조직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좀 새로운 피로 채워 나가면서 지금의 노력이 결실로 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참고 함께 기다리자 이러면서 이제 그 반전의 계기가 이제 2011년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지고 한 2, 3년 뒤에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간의 노력들이 좀 더 성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창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투자 자문사로 운영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자산 운용사로 이제 전환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뭐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아,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자문사가 저희한테는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투자 자문사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자문사가 아무래도 좀 운용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원래는 이제 자문사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커져서 이제 운용사로 가고 이런 어떤 금융 벤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투자 자문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건너뛰고 가다 보니까 투자 자문사의 위상이 많이 좀 안타깝게도 약해지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채용이나 어떤 고객의 크레딧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투자 자문사보다는 운용사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여러모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그 판단이 뭐 바로 들어서 전환을 한 건 아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하면 결국 펀드 런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하던 일임 상품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했는데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한 시기가 이게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 펀드는 뭔가 기존에 100% 주식형 일임형과는 다른 그런 밸류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제 운용사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신 이 사업 체제에 맞춰서 네. 뭔가 새롭게 가지신 비즈니스 목표가 네. 생겼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도 이제 사업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가치 투자의 명가가 되겠다. 뭐 큰 회사보다는 이제 미국의 루앤커니프 같은 그런 딱 가치 투자, 정통 가치 투자하면은 딱 먼저 생각나는 그런 좋은 문화와 그리고 성과를 갖고 있는 그런 장기 성과를 갖고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는 게 이제 제 사업상의 목표인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꼭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도 이 가치 투자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게 사실 해외 투자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그리고 기업 금융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영역에서도 뭐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실천하는 이런 영역으로 좀 확대하는 게 지금 또 고객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해볼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저희가 작년 10월에 런칭한 사모펀드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대체 투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차익 거래도 들어가고 해외는 뭐 별도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사모펀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역들을 계속 발굴해서 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실제로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금융위기 때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나 지나 이런 데들의 뭔가 자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프라이빗 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차익 거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평생에 걸쳐서 버핏 흉내라도 내고 최소한 한국에서 이런저런 투자에도 다 가치 투자들이 통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좀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